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 별일 없으시고 다 편안하시죠? 제 방송이 제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여러 전반에 걸쳐서 뭐 언론까지 해서 사실 어느 하나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잘 되면 저도 제 가족도 좀 나아지겠다고 보는 소박한 그런 민초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넋두리를 뭐 한다고도 볼 수 있고 투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자꾸 화두에 오르잖아요. 물론 성장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무디스 3대 신용평가사에서 어떤 신용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의 문제를 또 언급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또 노조가 2년 전에 또 설립이 됐고 뭐 이러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는 보지만, 저는 이 대기업의 오너의 마인드,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삼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산업화,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와 함께 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1, 2기업으로. 그리고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주죠.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라고 하는 큰 미래 수익을 창출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이 삼성 회장 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해서 삼성 회장이 된 거는 이건희 회장이나 그 이학철 미래전략실장이라든가 이학수 그 이너서클을 하고 최측근들은 너무 잘 알 것이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한테 그 삼성전자를 물려주는 방식은 자기가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가야 됐었다고 보는 거죠. 그 방식을 다시 이렇게 따른다는 거는 그 삼성을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기업은 사회적인 법인인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각 주마다 유한 책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 됐죠, 부회장에서. 삼성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그 당시 제일모직 주식을 일정 부분 증여를 하죠. 그래서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됩니다. 물론 그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우호 지분을 합쳤을 때의 대주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제 자기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갖게 되죠.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소유해야만 삼성그룹 계열사를 다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구조니까요. 삼성 그 당시 삼성전자 대주주가 삼성물산이었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제일모직 가치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야 삼성전자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대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산과 제일모직과 합병을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적으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이제 부풀립니다. 그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지금의 백신을 만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 우량한 자식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자회사,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에픽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과대평가하기 위해서는 에픽스라는 회사가 가치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럼 에픽스라는 가치를 어떻게 키우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커지죠. 그러면은 그 자회사인 에픽스도 상당히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에픽스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소위 엔젤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콜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해요. 그분들이 50%까지 지분을 갖는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50%를 가졌다는 건 이제는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공동 경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에픽스의 가치가, 장부 가치가 특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래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발표하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에픽스라고 하는 자체도 장부 가치가 커지는 거죠. 영업을 안 했어도. 그러면서 에픽스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상 영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직 사법 처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2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회사가 되는 거죠. 대주주로서. 과연 이러한 지배구조를 겪었어야 되느냐. 이건희 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커요.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과정을 과연 그렇게 불법 의혹이 있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삼성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자기가 지배하기까지 근 7, 8년을 거기에 온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기술 개발해가지고 미래 산업 육성하고 HBM 만들고 핸드폰 3폰 만들고 3폴더 이뤄야 될 판에 그 이재용 삼성 회장 지분 확보하는데 7, 8년을 소비한다? 그러니 삼성이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해야 될 타이밍에 놓쳐서 AI를 준비해야 될 상황, 메타버스를 준비해야 될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7, 8년씩 소비해서 집중한다? 회사의 전력을? 그거는 세계 1등 기업을 포기한 거죠.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저 삼성전자 전병헌 부회장인가가 뭐 미안하다는 말 했는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커밍아웃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지 못했고 파운드리 분야라든가 메모리 쪽에서도 왜 선발 주자가 못된 거에 대한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 용서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면 환원하시면 돼요. 주주들한테. 죄가 있었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용서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사법 처리를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 살아요.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직원들 인원 감축하고 30% 공장 셧다운 시켜가지고 평택 지역경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해외 인력 10% 감축.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느냐 이거죠. 그 문제의 출발은 지배구조 만들려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커밍아웃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고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이제 너무 잘 알아.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인데 소학개미가 701만이고 왜 삼성이 어려워진 건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그 관여층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안다 이거죠. 제가 삼성이 국민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화이팅 하시라고 하고 요번에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제도하게 발판이 되라고 여기저기 막 올렸어요. 페이스북, 인스타, SNS 막 올렸어요. 유튜브 쇼트로 잘라서 많이 올리고 화이팅 해라. 힘내라. 그러면 국민이나 이런 정말 뭐 저거 자차는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면 삼성 지도부는 대국민 커밍아웃 하셔야 돼. 왜 이렇게까지 됐나? 그리고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사법적인 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당도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서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인문학의 토대가 너무 약하다. 정치권도 그래요. 인문학의 토대가 너무 약해서 철학이 없는 거야. 정치 철학이. 그냥 정치하면 뭔가 좀 잘 되고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막연한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념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정치 이념이. 맨날 87년대, 8년도에 보수와 진보, 민주화 했던 그 당시의 이념에서 머물러서 그나마 뭐 나타난 게 뉴라이트 보수. 진보는 PC 좌파주의. 뭐 뉴라이트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서는 PC 좌파주의 뭐 우습게 보니까 저는 PC 좌파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이거지. 그나마 발전시킨 게. 근데 내가 볼 때 바탕이 너무 문제가 있어. 그것도 이념의 바탕이. 지금의 시대를 딱 끌고 가는 그런 이념은 아니다 이거지. 양쪽 이념 발전시켜서 정반합의 변증법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만 가잖아 지금.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중요하다. 베이컨의 뭐 경험론이 중요하다. 그 끝만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점 갖고 발전을 시켜야지. 하나는 연역적으로만 가고 하나는 기납적으로만 가고 끝을 향해 달린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요? 정치든 경제든 이념이든.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전부 다 뭐 조국, 송영길, 우리 1년 선배, 이재명 전부 다 사법적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권 주자들이. 이쪽 보수 쪽은 저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평 안 하잖아요. 저는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논평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안 해. 논평.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대권 주자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도훈하고 유승민만 거론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원래 하나가 2만 얼마 2만 1,000원 얼마인지. 파묻혀 있지만 홍정욱이 옛날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정욱이 칠막칠장했던 홍정욱 대표. 지금은 플랫폼 기업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국제 감각이 뛰어나거든. 자기가 배운 것을 시대나 국민이 원하면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자기의 장점과 강점을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발휘하는 것도 지성인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홍정욱 대표 정치권에 복귀하는 거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든 진보 진영이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이 대권 주자들이 전부 다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상황, 사법 리스크에 있는 상황. 그 사법 리스크도 정말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냐, 행위한 사법 리스크냐, 그것도 의혹에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용산에 계시는 분과 영부인이 그냥 나라를 이념,
무슨 이거 저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초등학교 내일 오시나요 그러면? 중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관리를 하시면 돼요, 국정을. 아, 이쪽은 매일 오시거든요. 아무튼 삼성은 재도약하기 위해서 조금 솔직해져라. 아, 주제가 넘습니다. 저 뭐 알겠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소장은 좀 23,000원씩 밖에 못 파는 적도 있는 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삼성 지도부나 이재용 회장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하고 송구하고, 정치권에 계시는 그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 김인석 의원 뭐 같은 학번이잖아요. 같은 세대를 보면 살아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같은 세대로서. 아, 지금 상황을 저 밑바닥에 있는 백성, 국민, 민초가 하루하루 뜨는 해가 무서워하는 그 백성이 지금의 상황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교육에 대해서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번 저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참조가 되면 참조하시라고. 안 될 것 같지만. 삼성 꼭 재부흥해야 됩니다. 삼성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재도약하길 희망하면서 정부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민들도 성원할 겁니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